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한 잔씩들 다 드셨죠? 칡즙. 옥천 백세건강원에서 칡즙을 협찬해 주셨는데 이 연말연시 술자리가 참 많은데 칡즙으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희 와우팜 매거진 본방송 들으시고 첫 번째로 문자 주시는 분은 칡즙 한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자 주신 분은 지난번 협찬 이제 고정으로 들어오겠다는 분입니다. 화장품 한 세트를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다섯 번째인지 몰라요. 첫 번째는 확실히 칡즙 한 박스 60호가 들어있는 큰 박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문자 주신 분은 화장품 한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10-9049에 2570번 9040-2570 자막 나가죠?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김남균 기자를 소개할 때 언기레기 연합의 핵, 와우팜 매거진의 핵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기자는 김남균 기자가 핵이라고 한다면 이 기자는 핵 발전소입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언기레기 연합의 사무 기자 박명원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정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 김남균 기자의 그 같이 붙어온 불순물 뭐 이런 정도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불순물? 해외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였죠? 싱가포르. 뭘 취재하셨죠? 거기에 도로 환경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네, 진짜? 진짜로 취재를 하고 그 직전까지도 취재를 하다가 이제 공항에 갔었는데 실제로 도착하니까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각 공사 현장에서 그 도로 보수원들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눈에 막 들어와가지고 짧은 영어로 가서 이제 물어보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원래 취재 때문에 간 건 아니었죠? 네. 간 김에 겸사. 예, 그렇습니다. 취재하다가 갔다 온 겁니다. 취재하다. 충청북도에도 김용균이 있습니다. 최근 충북 단양의 한 석회석 하청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석회석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2인 1조 근무였지만 다른 일을 하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하청업체의 주장인데 원청은 현장을 폭파해버렸습니다. 음성군 금황읍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회전하는 냉각 롤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한 내비게이션 공장에서는 일한 지 2달여 만에 20대 여성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마지막 월급은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파견 근로자였던 그를 원청인 갑업체와 실사용자인 을업체 그리고 파견업체인 병업체 모두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의 노동자들은 철근에 깔려서 그리고 크레인 작업 중 거푸주입에 맞아서 또는 도로 보수 중 차에 치여서 국방부 발주 현장에서 폭염으로 또 화학 물질에 노출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사망한 충주 도로보수원 사망사고를 박명원 기자가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간추려 주시죠. 네. 최초로 이 고인께서 사망하시게 된 날은 이제 9월 7일입니다. 올해 9월 7일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천 단양 충주 지역에 그 비가 많이 와서 그 태풍이 뒤늦은 태풍이 지나가서 도로 보수가 시급히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호우특보도 발효가 됐었고요. 그 시점 즈음에 해서 근데 그날 오전 일찍 그 토사가 흘러내리던 곳의 작업 현장에서 교통신호수 역할을 하시다가 이 고인께서 미처 이 도로보선을 발견하지 못한 SUV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이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전지침이나 안전조치가 행해졌었느냐 과연 그런 것들이 지켜졌었을 때 이분이 사망으로까지 이룰 수 있는 사고였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밝혀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국토교통부나 충청북도가 매뉴얼로 지정했던 안전지침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 부분은 이제 충주지소와 충청북도에 확인을 받았고요. 네. 본인들도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인을 한 거네요. 예. 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도로보수원,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건데요. 복무지침을 보면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은 관리직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된다. 관리직 공무원들은. 이런 식의 문구가 있어요. 정신교육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표현들인데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정신교육을 한 해에 2차례씩 시켜서 업무를 뭐 잘 시켜야 된다. 이런 게 복무지침에 있어요. 그걸로 근거 조항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네. 도로보수원들을 철저하게 자신들에 대한 관리직 공무원들에 대한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 보고 네. 본인들이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는 대상자로 본 건데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위아래로 상호관계를 구분을 한 거죠. 네. 근데 막상 이런 사고가 나버리니까 본인들은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해왔고 그걸 도로보수원들이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한 차례도 없었다. 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것도 인정을 한 건가요? 충주지소에서는 네. 교육은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근거 네. 어떤 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분명하게 남겨두게끔 되어 있는데 네. 그 자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사망 사고가 난 이유에 대한 자료는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사망 사고가 난 뒤에 나온 그 제대로 된 자료집이 소잃고 외양간 물론 고쳐야 되겠지만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 네. 그래서 그 이전의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3월달에 이 사고 이전에 한번 교육이 있었는데요. 네. 그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예방 교육, 네. 그 심폐소생술 교육, 네. 그 복무 지침. 그러니까 그 교육 자체가 안전 교육이 아니라 복무 지침 교육이에요. 네. 그 복무 지침에 따르면 그 복무 지침에 따른 교육을 한 해에 2차례에 걸쳐서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교육이었고 그 안에 한 줄이 있어요.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근데 그 안전 교육이 무엇이냐? 네.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그 자료들을 제가 직접 충주도에 가서 받았는데 그 내용들에는 어떤 안전 지침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자료도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도로보수원들도 그런 지침이나 매뉴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이것도 그 전에 있던 그 선배 도로보수원들이 야 니네들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전에 들어서 구전을 통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안전 매뉴얼이. 근데 또 뭐 충주지소에서는 우리는 교육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도로보수원들은 무슨 소리냐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 대 주장으로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청북도에 그렇다면 산업안전 교육은 제대로 받았냐? 이 현장 자체가 매우 위험한 산업 현장이고 이것보다도 훨씬 덜 위험한 곳도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럼 10몇 년 동안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찌됐건 사망자가 나온 만큼 그 전 도로보수 직원들에 한해서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됐던 건 공사 현장에 이 도로보수원이 있으면 앞쪽에 어떤 그 세이프바 역할을 해줄 수 있게 그 안전 유도 차량이 앞쪽에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 공사 현장 몇 미터 전방에 원뿔형의 그거 설치라든지 이런 것만 돼 있었더라도 그 80대 운전자가 이 도로보수원을 이 충격할 일은 거의 없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안전 조치가 현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나온 얘기 있습니까? 일단 경찰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경기도 인천에 있는 그 민자 고속도로였는데요. 거기서도 도로보수 현장에서 도로보수원이 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7월 달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경찰에서 그 사고를 낸 운전자도 입건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 사업주, 그 도로공사를 발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행했느냐. 물론 그 조사 결과 나오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짚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이?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부실수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최소한 이제 사람이 죽었으면
그 현장에 그 산업 현장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면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를 고용노동부나 경찰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고용노동부의 문의라니까 경찰에서 그냥 교통사고 단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이런 사고가 있는 것조차도.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충주지소, 그러니까 사업주인 충주지소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대재해가 났다라는. 네. 근데 그런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지소에 물어봤어요. 네. 왜 안 했냐라고 네. 하니까 경찰에서 뭐 단순 교통사고라고 하길래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재차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게 단순 교통사고라고 보냐? 그러니까 또 아니래요.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다. 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건 도로보수원 책임이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죽은 거다라고 담당자가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여기서 저 의문이 좀 하나 드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중대 그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예. 왜냐하면 또 이분이 이제 산재 처리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 사망 사고인데 중대 재해라면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처벌이 있거든요. 그러네. 확실하게 보고를 안 한 게 맞는가요? 네, 이게 단순 교통사고로 통제가 왔는데 그 산재 승인이 된 건 이분이 단순 교통사고지만 어찌됐건 업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망. 하지만 그 현장이 근무 시간이었고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 문제는 이제 충주지소인 건데 충주지소가 이게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걸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심지어 저한테도 그런 차량들이나 안전조치를 도로보수원들이 지켰더라면 죽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도로보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도로보수원의 책임이다. 도로보수원이 잘못했다. 근데 각종 지침이나 보면 하다못해 휴가 병가조차도 관리직 공무원의 허가를 받게끔 법무 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상하관계를 둔 사람들이 그 사고 현장에서는 본인들의 명령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관리권을 줬다. 엄청나게 자율권을 인정하는 거네. 그 사람이 안전 책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서는 그 도로보수원이 안전 책임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이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안전 자동차 작업자 안전 차량을 운전하는 그 공무원이 그 이전 보직이 뭐였냐면 이 도로보수원들에 대한 관리와 안전 책임을 하는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관련 지침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차량 안에 있었던 일종의 관리직 그 직원 차량 밖에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밖에. 근데 그 사고 이후에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맞추기로 지시를 했잖아요. 그 자술서도 직접 당시 작업 반장님 것도 해가지고 현장 보선 3명 총 4명 중에 3명의 자술서를 받아봤는데 그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조사가? 정말 더 황당한 건 이 얘기를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작업 반장이었던 도로보수원 모 씨가 갔어요.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근데 그때 동행했던 현장에 있던 도로보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안전 그 꼬칼콘 나바콘이 없었다. 근데 그 현장에서는 있다라고 말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교통계장한테. 근데 그 교통계장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친 사람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처사다 싶어서 지방청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실제로 사건 처리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답이 이건 잘못된 사건 처리인 것 같다. 물론 교통계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책임 의무에 대한 수사를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넘겨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귀찮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길 희망했을 거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당시 조사계장이 알고 있었더라면 이건 묵인한 거죠. 안전관리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그냥 대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번 주에 총 3차례 걸쳐서 전화를 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충주경찰서에. 연락이 없어요. 답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쓰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 한 명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에 대한 건 적어도 유족이나 음. 같은 도로보수원들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네. 생명과 직결된 거니까. 근데 안전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서로 갈등이 있지만 가장 억울한 쪽은 사망자가 발생한 그쪽입니다. 유족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80대 운전자, 이분도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과연 인사사고까지 났겠느냐. 그럼 이 80대 운전자는 당연히 법정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듣기로는 네. 그 도로보수원분들의 듣기로는 그 3천만 원 정도의 법원에서 3천만 원의 합의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 금액의 이제 보상금, 네. 그게 3천만 원 정도 나왔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직접 들은 도로보수원 말에 따르면 지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계속 논란이 되면 네. 말씀하신 대로 그 80대 운전자가 억울하다고 할 거고 그럼 결국엔 유족들한테 돌아갈 보상금이 줄어들지 않냐. 그렇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 운전자도 책임이 있겠지만 예. 만약에 안전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 사망사고가 났다라면 충청북도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충청북도도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내놓고 보상을 해야 되는 주체인 건데 그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80대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가 이제 와서 안전지킴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고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도로보선이 잘못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 그 담당자 이런 지침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뭐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걔네들이 잘못해서 죽은 건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래서 그걸 따져볼 수 있는 가장 명쾌한 답은 경찰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한 건지 그럼 교육을 했다면 어떻게 한 건지 그 교육이 정말 이 매뉴얼대로 진행이 됐던 건지 당시 현장 책임자는 누가 관리자인 건지 여기에서 그 충주소 안에 있는 관리직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전혀 경찰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충주소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도로보수원한테 책임을 넘기고 도로보수원들은 우리 목숨과도 같은 일인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면서 아우성을 치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꼴대로 꼬여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이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그 김용균 씨의 사망을 전 국민적으로 지금 그 추모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 속에서 단순하게 지금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 안타깝다, 추모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김용균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 발생하는 사고를 갖다가 보통 후진국형 사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당연히 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살아남은 도로보수원들의 안전 있잖아요.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되고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매뉴얼에 대해서 안전 수칙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다음 작업부터는 반드시 이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김용균, 또 다른 도로보수원의 이 같은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자, 우리 이런 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먼저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도의원들도 그렇지만 도지사님도 충청북도도 의회도 이 문제를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망 사고가 나기 전에 7월 달부터 해가지고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현장 도로보수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겠다고 직접 충주지서에 그 도로교통 그 도의회 그 위원장님이 방문도 했었고 장선배 의장도 다녀서 이제 간담회도 했었고 지사님은 입장문까지 내면서 도로보수원들의 처우와 환경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문까지 냈었어요. 보도자료까지 빵빵빵.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적어도
의회고 충청북도라면 기자들이 취재해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그걸 지수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하면 이쯤 되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고인께서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를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봐야 되고 그 보고 사항에 만약 안전지침을 어겨서 사고 난 게 아니라 단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다라는 보고를 했다라면 그 보고한 사람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건데. 네. 아까 김남균 기자가 지적한 대로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2, 제3의 김용균 씨가 나오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게 연속 취재가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경찰 조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더니 좀 지지부진하네요. 일단 2차례 정도 이 사고를 둘러싼 이제 안전지침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한 명확한 거는 이제 2차례 기사를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냈고요. 네. 그 다음은 이 명확한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이 사고사에 단순 사고가 아닌 이 사고 안에 경찰과 충주지소는 어떤 일을 했냐. 관리직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안전지침을 지켰다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충주지소는 그거를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운전자 탓을 하던 태도를 바꾼 다음 도로보선 책임이다라고 책임 떠넘기나 하고 있고 그렇다면 충주경찰서는 도대체 뭘 했냐. 누구나 알 수 있는 환경에서 그것들이 이제 밝혀나가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을 시켜야죠. 그래서 책임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받고 처벌을 받고 앞으로 도로보선들이 결코 이렇게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도의회에도 한번 이 문제를 지적했던 도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 찾아뵙고 이런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라도 좀 집행부를 행정부를 좀 압박을 해서 최소한 도 자체 감사라도 받게 해서 이 죽음에 대한 실체를 규명해 달라. 그래야 앞으로 이런 사망 사고가 안 생기지 않을까. 김남균 기자는 되게 든든하시겠어요. 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간헐적으로 다루고 끝나는 기자가 아니라 끝장을 보려는 이런 후배 기자가 있어요. 근데 부스러기라면 네, 핵불순물 박명원 기자와 함께한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